심한 이게 7번 오른쪽 그림과 같은 정육면체에서 EF의 중점을 M. 우리가 일단은 CMH라는 각이 X니까 우리가 뭐를 궁금해야 되냐면 요 CMH라는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를 궁금해야 될 필요가 있어. 그리고 요 세변의 길이는 문제에서 지금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가 정확하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내가 임의로 설정을 할 거야. 그래서 정육면체 한 변의 길이를 내가 2라고 설정을 하면 여기 길이는 1이 될 거고 여기는 루트 5가 되겠지.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실수하는 애들은 없길 바래. 여기가 이렇게 직각인 거고. 그럼 HC의 길이도 우리가 구하기가 어렵지 않지. 왜? 여기가 2고 여기도 2니까 여기는 2루트 2다 해주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제 MC 길이가 조금 구하기 어려워 보일 수 있는데 MC 길이는 이런 식으로 건드려주면 될 것 같아. 요 직각삼각형을 한번 보자. 요 직각삼각형 여기가 직각이고 여기 길이가 2고 여기 길이는 아까 구했지? 루트 5라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3 이렇게 그려주고 우리가 지금 어쨌든 저 CMH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는 다 구했고 그 삼각형을 밖으로 좀 빼내어서 이렇게 보면 물론 이등변 삼각형은 아니야. 이렇게 해줘. 그러면 여기를 H, 여기를 M, 여기를 C라고 잡으면 길이들 우리가 다 구했지? 여기가 2루트 2고 여기는 3이고 여기는 루트 5고 이렇게 구했고 요각이 X 이렇게까지 나와 있잖아. 그럼 우리가 그동안엔 이제 이등변 삼각형이나 정삼각형들을 많이 봐서 걔네 같은 경우에는 넓이를 가지고도 이용을 해주는데 얘는 넓이를 쉽게 구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야. 세변의 길이가 모두 다르고 그래가지고 그럼 이제 이러한 경우는 일반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2회를 써줄 거야. 그럼 피타고라스 정리를 2회를 써준다의 의미가 뭐냐면 어쨌든 수선을 그을 건데 수선은 항상 우리가 x를 살리는 쪽으로 그을 거야. x를 살리는 쪽 더하기 우리가 정수가 있는 변을 건드릴 거야. 무슨 소리냐면 정수가 있는 변이 여기 있잖아. 그럼 얘랑 마주보는 꼭지각에서 이렇게 수선의 발을 내리겠다라는 소리야. 이렇게 내리면 뭐가 유리하냐면 내가 미지수 설정을 이렇게 해보면 내가 요만큼 길이를 스몰 a 요만큼 길이를 3-a로 깔끔하게 미지수 설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야. 괜히 루트가 들어간 거 설정을 하면 나중에 얘를 제곱을 해야 될 일이 생기면 루트가 그대로 남잖아. 그래서 웬만하면은 정수가 있는 변을 건드려 주는 게 좋을 거다. 그래서 내가 여기 높이까지 h로 설정을 하면 우리가 이렇게 식을 쓸 수 있어. 첫 번째 요 직각삼각형에서 먼저 요 직각삼각형에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쓰면 h를 기준으로 써볼게. h제곱은 2루트 2의 제곱 마이너스 3-a의 제곱 이렇게 쓸 수 있고 그 다음 두 번째 요 직각삼각형에서도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주면 h제곱은 루트 5의 제곱 마이너스 a제곱 이렇게 써줄 수 있고 얘네 둘은 지금 우리가 h제곱을 소거해 줄 수 있어. 어떻게 빼주면 0은 여기가 8이고 여기가 5니까 3 그 다음에 여기는 애초에 9 마이너스 6a 더하기 a제곱 이렇게 제곱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야. 루트 쪽에 있는 변을 가르는 걸 선택 안 하고 정수가 있는 변을 가르는 걸 선택을 한 이유는 일단 플러스 a제곱 이렇게 되겠지.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주면 6a는 여기 나와서 a 값이 1이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요 변의 길이가 1이 나왔고 지금 이쪽이 루트 5니까 따라서 그냥 코사인 x는 어떻게 해주면 돼? 루트 5분의 1 유리하면 5분의 루트 5 이렇게 나옵니다. 됐지? 그러니까 우리가 세변의 길이가 다를 때는 세변의 길이가 모두 다를 때 플러스 넓이 구하는 것이 어려울 때 이렇게 피타고라스 정리 두 번을 한 번에 써서 이렇게 연립하는 형태 이런 문제들도 이제 가장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알아두고 연습을 해봅시다. 그런 얘기.
다음 8번. 8번도 상당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어찌됐든 어려운 문제일수록 이렇게 최종적으로 구하라는 거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어려운 문제일수록 구하라는 것에 집중을 할 필요가 있어. 왜 그런지 한번 보자. 우리가 지금 탄젠트 x 대 탄젠트 y를 구하시오 라고 했는데 지금 여기서 얘네가 f2라는 변을 공유하고 있어서 내가 얘를 l이라고 두고 요 길이를 스몰 a 요만큼을 스몰 b 라고 두면 지금 탄젠트 x 대 탄젠트 y를 이렇게 쓸 수 있어. a분의 l 대 b분의 l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네들은 정리를 할 수 있지? 어떻게 정리를 할 수 있냐면 양변에 뭐 l이랑 l은 나누고 분자분모에 a 곱하기 b를 똑같이 곱하면 그러니까 l과 l은 약분을 하고 분자분모래 양변에 a 곱하기 b를 똑같이 곱하면 얘네가 뭐가 돼? b 대 a가 되겠지.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결국 b 대 a란 말이야. 그럼 나는 b 대 a만 구하면 돼. 뭘 이용해서? 요 e가 중점인 걸 이용을 해서. 됐니? 그럼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내가 얘를 위에서 바라볼 거야. 내가 얘를 위에서 바라보면 지금 얘를 뭐라 그랬냐면 정사각뿔이라 그랬으니까 얘가 정사각형이 될 거고 위에서 바라보면 여기가 A, B, C, D 이렇게 될 거고 분명히 V라는 지점은 위에서 바라보면 딱 어디에 떨어지냐면 V라는 지점은 여기에 이렇게 보일 거야. V라는 지점이 됐어? 그 다음에 E라는 지점은 V랑 C의 가운데 지점이기 때문에 E라는 지점은 마치 여기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됐어? 그럼 그때 F라는 지점은 E에서 AB에다가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어디에 있는 것처럼 보일 거냐면 E에서 F에다 내린 수선의 발이니까 여기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일 거야. 근데 여기도 직각이잖아. 그럼 그때 봤을 때 지금 우리 눈에 뭐가 보이냐면 요렇게 큰 ACB, 그치, ABC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잘 안 보이나? 요 삼각형이 닮음인 게 보이고 요 삼각형이 이제 몇 대 몇 닮음이냐면 내가 여기 A, B 사이에도 중점을 찍어주면 요 길이가 모두 다 같으니까 몇 대 몇 닮음이겠어? 4대 3 닮음일 거고 그럼 여기 대 여기는 3대 1이 되겠지. 됐어? 그럼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야? A고 여기에 해당되는 게 B였으니까 근데 구하라는 건 B 대 A니까 답을 뭐라고 써주면 돼? 1 대 3입니다 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겠지. 그러니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너무 독특한 문제니까 요런 식으로 풀 수도 있구나 라고 알아주면 돼. 다른 기본적인 문제들은 더 기본적인 조작들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되지만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너무 특수한 문제고 특수한 문제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풀어주는 게 가장 좋을 거다. 너무 어려워서 근데 어쨌든 어려운 문제일수록 구하라는 거에 집중할 필요가 있는 거고 거기에 집중만 하면은 풀이 자체는 어렵지 않다. 근데 이제 여기까지 생각하는 과정들이 너무 어려우니까 복습 잘 하고 그다음 뭐 나머지 문제들은 많이 풀어서 또 1회에서 풀어서 괜찮고 16번 오른쪽 그림에는 삼각형 ABC는 정삼각형이고 블라블라블라 나왔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정삼각형이라고 주어지면 우리가 항상 넓이는 바로 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고 이 정삼각형 한 변의 길이를 L이라고 뒀을 때 이 넓이는 어떻게 표현이 된다? 항상 4분의 루트 3 L 제곱으로 표현이 된다. 요거까지 우리가 알고 있고 근데 이제 요거 같은 경우에는 한 변의 길이가 X라고 주어져 있네. X라고 주어져 있을 때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X를 이용하여 나타내시오 라고 하면 이 상황에서는 이제 넓이를 이용을 해주면 좋아. 이 정삼각형의 넓이는 위에서 얘기했듯이 4분의 루트 3
4분의 루트 3 x제곱으로 표현을 할 수 있고, 이렇게도 표현을 할 수 있어. 우리가 내저번에 반지름을 구할 때 넓이를 이용을 했듯이 얘를 저 P라는 점을 기준으로 삼각형 3개로 쪼개보면 삼각형이 1번 삼각형, 2번 삼각형, 3번 삼각형이 나오는데, 이 정삼각형의 넓이를 1번 삼각형 넓이 더하기 2번 삼각형 넓이 더하기 3번 삼각형 이렇게 구할 수 있고, 그럼 1번 삼각형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1번 삼각형은 이 BC를 밑변으로 하고 A를 높이로 하는 삼각형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럼 얘는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A가 될 거고, 2번 삼각형도 마찬가지. 2번 삼각형은 요 AC를 밑변으로 하고 요 B를 높이로 하는,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B 더하기 3번도 마찬가지겠지. AB를 밑변으로 하고 요 C를 높이로 하는, 그럼 2분의 1 곱하기 X 곱하기 C 이렇게 될 거고, 그럼 얘는 내가 2분의 1 곱하기 X가 공통으로 있고 얘를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묶어줄 수 있겠지. 우리가 내저번에 반지름의 길이를 이용해서 넓이를 표현할 때랑 비슷한 공식이 나왔다라고 보면 돼. 이제 그때랑은 조금 다른 게, 그때 내저번에 반지름일 때는 이제 이쪽이 둘레 역할이 된 거고 이쪽이 뭐 반지름이 되는 그런 상황이긴 했는데 조금 다르긴 하지만 어찌됐든 원리 자체는 비슷하다라는 거.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결국 계산을 해줘야 되는 게 뭐야? 지금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값을 X를 이용해서 나타내시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4분의 루트 3 X제곱을 2분의 1 X A 더하기 B 더하기 C 이렇게 표현을 했으니까 약분할 건 약분을 조금 해줍시다. 여기서 2랑 여기서 4랑 약분하고, 그다음 여기 X와 여기 X. 근데 이제 약분의 근거는 원래 약분은 함부로 하면 안 되는데, 약분의 근거는 X가 0이 아니기 때문에 0이 아닌 수로만 나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주면 2분의 루트 3X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그래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를 우리가 2분의 루트 3X로 표현을 할 수 있었다 까지 해주면 될 것 같아. 이 21번 얘도 결국 무슨 문제야?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 문제인데,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은 항상 뭘 살펴보자 그랬어? 주어진 변의 길이가 마주보는 변의 길이인지 아니면 이웃한 변의 길이인지.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지금 이웃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이럴 때는 뭐 하자? 접점을 기준으로 잘라서 아는 길이들을 표시를 해보자. 그럼 요 길이 10, 요 길이도 10. 그러니까 무작정 막 여기가 반으로 나눠지는 게 아니라 여기도 접하고 여기도 접하기 때문에 그런 거야. 그럼 이제 여기도 10, 여기도 10, 여기는 16 잘라, 여기도 16. 그럼 모르는 길이는 그냥 x. 그럼 여기는 뭐가 돼? 여기 세 개 다 더해서 26이어야 되니까 16-x가 될 거고, 여기는 20이라고 잠깐 멈추고, 우리가 항상 여기서 뭐 할 거야? 여기서 맨날 피타고라스 정리 쓰겠지? 그래서 뭐 피타고라스 정리 일단 써볼게.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보면 뭐 16 더하기 x의 제곱은 16-x의 제곱 더하기 20의 제곱 이렇게 쓰겠지만, 이 피타고라스 정리가 이 문제에서는 의미가 없어. 왜? 우리가 구하라는 거에 집중을 먼저 해보면 요 삼각형의 둘레 길이만 구하래. 난 x값이 궁금한 게 아니야. x값이 궁금하다면 얘를 계산을 어떻게 했으면 돼? 얘를 계산을 할 때도 합차를 이용을 해주는 거야. 16 더하기 x의 제곱 마이너스 16-x의 제곱은 20의 제곱, 이렇게 이용을 해서 얘가 왜 합차냐면 얘를 계산을 하면 제곱 안쪽에 있는 애들을 두 개를 더한 거 곱하기 두 개를 뺀 거 해서 20 곱하기 20이다 하고 약분을 해서 계산을 하면 x값이
4분의 25 이렇게 나올 건데 이거 다 구할 필요가 없다고. 왜? 둘레의 길이만 구하라 그러면 삼각형 CDE의 둘레는 20 더하기 16 더하기 x 더하기 16 빼기 x잖아. 그럼 x랑 마이너스 x 사라지고 이거 그냥 52 이렇게 나와버리잖아. 그래서 사실 이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구하라는 거에 집중만 하면은 문제 답을 구하는 건 훨씬 더 쉬운데, 여기서 나는 너희한테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보여주고 싶었어. 합차를 이용해서 계산을 하는 것,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얘기하듯이 요 원에 외접하는 사각형 문제는 딱 두 가지 케이스로 분류가 된다라는 거.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지 아니면 이웃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는지, 그거에 따라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웃한 변의 길이가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접점을 기준으로 나눠서 길이 표시를 해서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 그럼 그게 아닌 경우에는 이제 다른 문제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는 마주보는 변의 길이의 합이 같음을 이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주는 게 좋을 거다까지. 다음 26번. 이 문제가 이제 심화 1회, 2회, 3회에 거쳐서 다 나오는데 미묘하게 조금씩 달라. 근데 이 문제의 핵심은 뭐였냐면, 이 대각선이 원의 중심을 지나면서 이 원의 중심을 기준으로 좌우가 완전히 똑같이 생겼다. 좌우가 완전히 똑같이 생겼기 때문에 우리가 뭐 여기 이렇게 점 표시를 해주고 여기 점 표시를 해주면 그냥 아무거나 길이를 잡았을 때 요만큼 길이랑 뭐랑 같겠어? 당연히 PQ 길이랑 같고, 뭐 이러한 사실들을 이용을 해주자는 거야. 요 대각선을 기준으로 대칭이다라는 사실을 이용을 해주자. 뭐 그게 핵심. 어찌됐든 뭐 그렇게 되면은 지금 문제에서 주어진 조건들을 표시를 한번 해보면, BP의 길이는 2분의 1 PQ라고 주어졌으니까 결국 PQ 길이가 BP 길이의 2배니까 내가 뭐 BP 길이를 스몰 a라고 두면 PQ 길이는 2a 이렇게 될 수 있을 거고, 뭐야, 그럼 여기도 2a, 내가 그냥 여기도 스몰 a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얘기 됐니? 그리고 나서 문제에서 또 뭐가 주어져 있냐면 요 DR의 길이가 3이래. 접점 끝 이렇게 해서 여기가 3이면 얘랑 또 대칭인 점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길이가 3이다라고 주어진 거다. 이렇게 바라봐 줄 수 있어야 되는 거고, 그때 어찌됐든 뭐 PQ의 길이를 구하시오 하니까 우리가 PQ의 길이를 구하시오 하니까 2a의 값을 구해주면 될 거고, 그럼 그때 우리가 어쨌든 이런 원에서는 항상 보조선을 어떤 식으로 그었지? 원의 중심과, 그러니까 첫 번째 원의 중심과 원 위의 한 점, 얘네 둘을 이으면 이게 뭐가 되니까? 반지름이 되니까. 그 다음 두 번째, 그러니까 물론 이제 원의 중심과 원 위의 한 점 중에 접점일 때는 수직 표시까지 해줘야 되겠지. 그 다음 두 번째, 원의 중심에서 항상 현에다가 뭘 내려? 수선의 발 내리는 거. 요건 이제 기본 보조선이니까, 그래서 지금 PQ가 현이니까 원의 중심에서 현에다가 수선의 발 이렇게 내려주면 요 현이 뭐가 돼? 수직 2등분이 될 거고, 요만큼 길이도 스몰 a, 요만큼 길이도 스몰 a가 됐겠지.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렇게 찍 이어주면 얘가 뭐가 돼? 반지름의 길이가 일단 된다라는 사실까지 됐니? 근데 얘가 이제 반지름의 길이가 되고, 또 어디도 반지름의 길이야? 여기 이 친구도 반지름의 길이잖아. 얘는 접점이니까 이렇게 수직 표시까지 해주고. 근데 봤더니 이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2a라는 사실을 알게 된 거 아니야? 여기가 a고 여기가 a니까 그럼 반지름의 길이를 내가 2a라고 표시를 할 수 있고, 요만큼 길이는 3이니까 지금 요 직각삼각형에서 a, 2a, 3이라는 거 알게 됐으니까 뭐 쓰면 돼?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 되지. 2a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3의 제곱, 따라서 3, 뭐 계산 다 하면 3a 제곱은 339니까 따라서 a 값은 루트 3. 왜? a 값은 0보다 커야 되니까. 그래서 a 값은 루트 3하고 답 신나서 쓰면 안 된다 그랬지. 항상 2a 길이 구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길이는 2루트 3이다로 마무리를 해주셔야 합니다. 알겠지? 그러니까 이제 겁먹을 필요 이 문제가 나왔을 때도 겁먹을 필요 없이
문제에서 이제 길이가 안 주어져 있으면 미지수를 설정을 해주면 되고, 길이가 주어져 있으면 그것과 같은 길이가 어디인지 표시를 해주면 되고, 그리고 항상 기본 보조선들 원의 중심과 원위의 한 점들. 근데 이 원위의 한 점이 그냥 한 점일 수도 있고 접점일 수도 있고, 접점일 때는 추가로 무슨 표시까지 해줘야 돼? 직각 표시. 요거까지 꼭 해주면 문제를 풀 때 크게 어려움은 없을 거다 라는 것까지. (46번) 희진의 모든 5명 학생, 5명 학생이니까 기본적으로 A, B, C까지 써주고, 나머지 2명은 점수가 있으니까 얘네가 80과 87이 이렇게 있을 거고, A, B, C와 82와 85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얘 같은 경우가 이제 문제를 읽어보면 잘못 얘가 제대로인데, 이때의 평균과 분산이 주어져 있지. 그럼 요 잘못 계산된 평균이 80이고 15고, 그럼 이제 제대로 그 계산을 했을 때 표준 편차를 구하라고 하니까 제대로 됐을 때 분산 먼저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될 게 제대로 계산한 평균. 근데 보면 ABC, ABC는 바뀌지 않았고, 얘네 둘은 더했을 때 값이 어때? 더했을 때 값이 167로 똑같지. 그러니까 평균은 변하지 않을 거다. 그럼 이제 분산만 구하면 되는데 첫 번째 위의 식에서 분산식을 이렇게 이용해 줄 수 있겠지. 분산에다가 별량을 곱한 요 75라는 값이 어떻게 계산이 된 거야? A-80의 제곱 더하기 B-80의 제곱 더하기 C-80의 제곱 더하기, 그 다음에 얘 같은 경우에는 원래 평균이랑 같으니까 편차가 0이었을 거고, 얘 같은 경우에는 편차가 7이니까 제곱을 하면 49. 이렇게 계산이 되어서 우리가 요만큼의 값은 뭐라고 계산을 할 수 있어? 26이었다. 이렇게 계산을 할 수 있겠지? 그럼 이제 우리가 얘네들의 분산을 계산을 해주려면, 얘네들의 분산을 계산하기 위해선 어떻게 계산을 해줘야 돼? A-80의 제곱 더하기 B-80의 제곱 더하기 C-80의 제곱 더하기 2의 제곱 더하기 5의 제곱,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지. 그리고 항상 얘를 계산을 한 걸 몇으로 나눠줘야 돼? 전체 별량의 개수인 5로 나눠주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몇이라고? 26이라고 아까 계산을 해놨었으니까 얘는 결국 26 더하기 4 더하기 25를 몇으로 나눠주면 돼? 5로 나눠주면 되고, 위에가 55니까 얘네들을 계산을 해주면 11이 될 거고,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표준 편차니까 11에다가 루트를 씌워주면 루트 11, 그리고 단위가 개였으니까 개, 이렇게까지 써주면 완벽하겠다. 이제 요거 같이 평균이 바뀌지 않은 거는 우리가 미리 계산된 것들을 가지고 계산을 해주면 조금 더 간단하다. 내가 식이 어려워 보이게 좀 썼지만 여기가 변하지 않는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쓴 거니까. 그럼 47번 같은 경우에는 매번 하는 건데 조금 헷갈렸을 거야. 선생님, 표준 편차가 음수가 나올 수가 있어요? 이런 것들 애들이 많이 물어봤었는데, 표준 편차는 항상 양수값입니다. 분산도 마찬가지로 항상 양수값입니다. 왜? 분산 같은 경우에는 계산이 어떻게 되니까 편차들을 뭐해? 제곱을 해서 평균을 내는 거기 때문에 분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을 거다. 됐어? 분산 같은 경우에는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고, 표준 편차도 항상 양수일 수밖에 없는데, 선생님 그러면 뭔가 좀 이상합니다. 여기가 지금 자료들이 마이너스 2배가 되고 5가 더해졌습니다. 그럼 이때 평균은 어떻게 됩니까? 이때 평균은 원래의 평균에다가 마이너스 2배가 되고 5가 더해져서 평균은 1이 되는 게 맞아.
평균은 1이 되는 게 맞는데 표준 편차는 원래 2였지. 그럼 얘가 마이너스 2배가 되는 게 아니라 절대값 마이너스 2배, 즉 그냥 2배가 돼서 표준 편차는 4라고 써주면 되고, 분산 같은 경우에는 원래 4였으니까 그냥 제곱해서, 그러니까 마이너스 2에 제곱해서, 오해 없게 마이너스 2에 제곱해서 16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자료가 2배가 돼서 2배가 됐다기보다는 마이너스 2배가 돼도 절대값으로 생각을 해서 절대값 마이너스 2라고 생각을 해서 4배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 그러니까 여기가 음수가 붙어도, 여기가 음수가 붙을 때는 평균은 그대로 음수의 영향을 받지만 표준 편차는 음수의 영향을 안 받고 걔를 그냥 절대값 씌운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됐어? 뭐 정확하게는 이제 계산해서 결과를 보여줘야 되지만 우리가 시험 시간에 그걸 서술형에서는 좀 써야겠지만 서술형이 아닌 데서는 쓰는 게 크게 의미가 없어. 서술형에서 나온다면 그냥 너희가 뭐 해주면 돼? 직접, 만약에 서술형에서 나온다면 너희가 직접 계산을 해주면 돼. 이 얘의 평균이 2이고 얘의 표준 편차가 2인 걸 가지고 요 4개의 별량의 평균과 표준 편차 그냥 다 더하고 4로 나눠서 평균 구하고 걔네들의 편차 다 구해서 제곱해서 별량의 개수로 나누고 그러한 계산 과정들을 보여주면 되고, 근데 그게 아니고서야는 우리가 이러한 상황들을 좀 받아들이고 그냥 활용을 해주는 게 훨씬 낫다. 그러니까 음수가 나왔을 때는 특히 조심을 해줘야 되는데 평균은 영향을 받고 표준 편차는 영향을 받지 않아. 절대값을 씌워서 계산을 해준다라고 생각을 하면 돼. 마이너스 3배면 그냥 표준 편차는 3배 이런 식으로 좀 깔끔하게 정리를 하면 별량이 A, B, C, D 이렇게 있을 때 평균이 M이고 표준 편차가 P고 분산이 P제곱이었을 때 우리가 이 자료들에다가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안쓴미지수가 뭐 있냐, x, y를 쓰자. 자료들에다가 x배를 하고 y를 더할 거야. 뭐 b라는 자료에도 x배를 하고 y를 더할 거고, c라는 자료에도 x배를 하고 y를 더할 거고, d라는 자료에도 x배를 하고 y를 더할 거야.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얘네들의 평균은, 이 자료들의 평균은 그대로 평균에다가 n배를 하고 y를 더할 건데 표준 편차는 어떻게 된다? x가 양수든 음수든 상관없이 절대값 x하고 p, 분산은 얘 제곱하면 되니까 그냥 x제곱 p제곱 이렇게 써주면 될 것 같아. 요거는 그냥 일단은 활용을 하고 혹시나 서술형에 나올지도 모르는 거는 그냥 너희 평소 계산하듯이 계산을 해주면 되니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58번 다음 그림과 같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뭐 이렇게 블라블라 나와 있으니까 어쨌든 우리가 A, B, C의 좌표는 구해줘야 될 것 같아. 뭐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얘가 0일 때 x-4 x 플러스 2 이렇게 되니까 얘가 0이 될 때 x값을 구해주면 4와 마이너스 2가 나오니까 x절편이 a랑 b니까 여기가 4,0이 될 거고 a의 좌표가 마이너스 2, 0이 된다는 사실까지는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얘를 또 완전 제곱식으로 만들어주면 x-1의 제곱 마이너스 9 이렇게 돼서 여기가 1, 마이너스 9다. 이러한 사실까지는 우리가 어렵지 않게 얻어낼 수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삼각형 BDC의 넓이를 구하래. 이 삼각형 BDC의 넓이는 뭐 나는 개인적으로 구하는 게 이제 조금은 불편하다고 봐. 어떻게 구할 거냐면 이 C에서 이렇게 수선해발을 내릴 거야. C에서 이렇게 수선해발을 내리면 우리가 요거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이렇게 생긴 사다리꼴과 이렇게 생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거기서 뭘 빼줄 거냐면
거기서 이렇게 생긴 하얀색 삼각형의 넓이를 빼주는 쪽으로 이 문제는 구해줘야 될 것 같아. 불편하더라도 다른 게 방법이 없어 보입니다. 물론 다른 방법이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는데 이게 그나마 편해. 됐지? 그래서 이제 넓이를 구하는 걸 그림으로 표현을 해보면 이렇게 생긴 사각형과 이렇게 생긴 삼각형을 더한 다음에 뭘 뺄 거다. 이렇게 조금 널찍하게 생긴 이 삼각형의 넓이를 빼줄 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아. 그럼 이 사다리꼴의 넓이부터 한번 구해보면 D의 좌표를 구해야 되는구나. D의 좌표 먼저 뭐 구해보면 얘가 0,-8인 거는 쉽게 알 수 있으니까. 네. 그럼 이제 길이들을 좀 표시를 해보면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만큼 길이가 8이 될 거고 여기 길이가 9가 될 거고 여기 지금 높이가 1이니까 얘는 2분의 1 곱하기 17 곱하기 1 이렇게 구할 수 있을 거고 요 삼각형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여기 요만큼 길이가 3이지 3 곱하기 높이 아까 몇이었어? 9였지?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하면 얘네 둘이 더하면 얼마가 될까? 2분의 17 더하기 2분의 39, 27 이렇게 되니까 2분의 44니까 22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 요 초록색 삼각형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 밑변이 요만큼이 4지 그리고 높이가 8이 될 거니까 2분의 1 곱하기 4 곱하기 8 이렇게 해서 계산하면 16이 될 거니까 우린 최종적으로 22에서 16을 빼준 6이 우리가 원하는 넓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 복잡해 보이지만 어차피 우리가 다 아는 정보들을 가지고 구하는 거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그 다음 59번 같은 경우에 이제 정사각형 문제가 계속 나와서 계속 해주고 있는데 이거는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해볼 필요가 있어. 근데 간단해. 일단은 점 B의 좌표를 구하라고 하긴 하는데 어찌됐든 이제 시작을 A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좌표 설정을 하는 거야. 여기를 A, A 근데 A의 X좌표는 양수라 그랬으니까 0보다 크다 이렇게 설정을 해주시고 그럼 D의 좌표는 X좌표는 똑같이 A인데 Y가 4A 제곱이 되겠지. 그럼 C의 좌표는 D랑 Y좌표가 같은데 여기가 4A 제곱이 될 거고 근데 얘는 어디 위의 점이야? Y는 X제곱 위의 점이지. Y는 X제곱 위의 점이니까 Y좌표가 4A 제곱일 때 X좌표는 하고 물어봤으니까 따라서 X값은 뭐가 되겠어? 2A가 되겠지. 양변에 루트만 씌워주면 되니까 그럼 B의 좌표는 2A, A가 되니까 우리가 무슨 값만 구하면 되냐면 이제 A 값만 구해주면 되고 여기 A가 아니라 A 제곱이지. 우리가 A 값만 구해주면 되고 A 값은 뭘 이용해서 구해? 항상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요 세로의 길이와 가로의 길이가 같음을 이용을 해주면 되고 여기서 가로의 길이는 여기 X좌표의 차니까 스몰 a 세로의 길이는 Y좌표의 차니까 4A 제곱에서 A 제곱 빼면 3A 제곱이 될 거니까 가로의 길이와 세로의 길이가 같다. 그러니까 얘 같은 경우에도 이제 A가 양수니까 약분을 해줘도 되는데 항상 우리가 실수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렇게 넘겨서 계산을 해주기로 했고 따라서 A 값이 0 또는 3분의 1이 나오는데 A가 0보다 크다 그랬으니까 3분의 1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B의 좌표는 2A, A 제곱이었으니까 얘는 뭐가 돼? 3분의 2, 9분의 1 이렇게 해서 답을 작성을 해주면 되겠다. 다음 61번 오른쪽 그림에서는 뭐 위에 그러니까 얘도 마찬가지로 뭐야 사실은 이 표현도 5A 대 5B가 1대 3이라는 거니까 여기서도 뭘 이용할 거다? 닮음을 이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됐지?
이렇게 생각을 해주고 좌표 설정을 해주면 돼. OA 대 OB가 1대 3이니까 A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리고 B에서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렸을 때 1대 3이 될 거 아니야. 그럼 여기도 1대 3이 될 거고 여기가 1대 2가 될 거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A의 X좌표를 내가 스몰 a라고 두면 B의 X좌표를 3a 이렇게 둘 수 있겠지. 뭐 1대 2든 1대 3이든 어쨌든 이용을 해줘서 됐어? 1대 3 닮음이니까 내가 요만큼 길이를 지금 a로 잡은 거니까 요만큼 길이가 2a가 되니까 B의 X좌표는 총 3a가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을 해주고 a는 어디 위의 점이냐면 y는 2x제곱 위의 점이래.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표현을 해주면 돼? a, 2a 제곱으로 표현을 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에는 아이고 여기 내가 a라는 미지수를 잘못 썼지. 그럼 좌표 설정만 다시 할게. a를 쓰면 안 되니까 좌표 설정은 내가 뭐 여기를 k, 2k 제곱 이렇게 두면 되고 여기는 그럼 3k, 여기 y는 ax 제곱에다 집어넣어야 되니까 9ak 제곱 이렇게 되겠네. 됐어? 9ak 제곱 이렇게 되겠네. 그럼 선생님 여기서 저는 더 이상 진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 요 삼각형이 지금 닮음인 걸 이용을 해야 되잖아. 닮음인 걸 이용을 해야 되니까 이것도 써야지. 요 길이 대 요 길이도 몇 대 몇이다? 3대 1이다를 써주면 되겠지? 그래서 9ak 제곱 대 2k 제곱은 3대 1이다. 그래서 6k 제곱은 9ak 제곱. 얘도 다 넘겨서 계산을 해주면 9ak 제곱 마이너스 6k 제곱은 0이니까 뭐 3k 제곱으로 묶으면 3a 마이너스 2는 0이고 따라서 k 값은 0이거나 이렇게 써줘. k 값이 0이거나 아니면 a 값이 3분의 2이거나 둘 중 하나인데 지금 k 값은 뭐가 되겠어? 내가 애초에 1사분면 위의 점으로 잡았으니까 k 값은 0보다 커야 되므로 얘는 안 되고 a 값이 3분의 2일 수밖에 없겠지. 그래서 상수 a의 값을 구하라 라고 했으니까 상수 a의 값은 3분의 2다로 마무리 지어주면 되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고자 하는 얘기는 뭐야? 어찌됐든 요런 표현이 주어지든 요런 표현이 주어지든 무엇을 이용하게 된다? 결국 닮음을 이용을 하게 될 거다. 그게 포인트. 그다음 닮음을 이용을 할 때는 가로든 세로든 다 이용을 할 수 있어야 돼. 그게 어쨌든 내가 하고자 하던 얘기. 그다음 61번은 뭐 그렇게 다리가 있대. 그럼 그때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요 가운데 여기를 y축으로 설정을 해주고 여기 요만큼을 x축으로 설정을 해주는 게 문제를 풀 때 조금 유리해. 그러고 나서 이제 문제를 잘 읽어야 되는데 시작 지점이 여기야. 시작 지점이 여기고 뭐 여기가 끝나는 지점이라고 했을 때 여기의 좌표를 내가 40,0 여기의 좌표를 마이너스 40,0 여기가 0,0 항상 이렇게 설정을 해야 돼. 다른 게 조금 더 편해 보여도 이게 맞아. 그럼 그랬을 때 여기가 지금 시작 지점이라 그랬잖아. 문제에서 시작 지점에서 10m 떨어진 곳이면 여기서 지금 10m를 갔으니까 여기의 좌표는 30,0이 될 거고 그럼 걔가 이렇게 떨어졌을 때 시작 지점보다 높이가 7m 낮아졌더라면 이니까 여기는 30, 마이너스 7이 되겠다. 그럼 그랬을 때 내가 이 중간 지점을 0,b로 잡으면 y절편을 내가 b로 잡은 거잖아. 그럼 요 식을 2차 함수 식을 y는
ax제곱 더하기 b 라고 쓸 수 있고, 얘가 어디랑 어디를 지난다라고 하면 돼? 40,0과 30,-7. 마이너스 40,0은 40,0 대입했을 때랑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서 40,0 대입하면 0은 1600a 더하기 b, 그 다음에 30,-7 대입하면 마이너스 7은 900a 플러스 b 해서 얘를 계산을 하면 빼면 7은 700a, 따라서 a 값은 100이 나올 거고 b 값은 100분의 1이 나올 거고 b 값은 마이너스 16 이렇게 나오니까 몇 미터 낮아졌는지, 그럼 몇 미터겠어? 16m 낮아졌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면 되겠다.